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화장을 해봤습니다. 속눈썹은 역시 내돈내산 하이유예요. 약속 갔다 오고 시간이 지났더니 화장이 좀 무너지긴 했네요. 오늘 주제는 한국인 크루로서 한국인들의 퇴사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많은 한국인 친구들이 퇴사를 했고 퇴사를 하고 있고 퇴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4번 정도 정말 충동적으로 퇴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왜 그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비행을 하면서 또 어떤 외국인 크루가 한국인들은 힘들게 승무원이 됐는데 왜 금방 그만두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제가 느꼈던 제가 왜 퇴사를 하고 싶었었는지 그 전에 이 얘기를 또 다른 한국인 크루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또 공감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즘 퇴사가 많은 한국인 친구들의 퇴사가 많은 요즘 왜 퇴사를 생각하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퇴사하시는 사유는 도화 생활이 지겨워서, 외로워서 중동 생활이 지겹고 외로워서 또는 여기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또는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뭐 결혼 때문에 뭐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퇴사를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화 생활이 외로워서 뭐 결혼 이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 사는 게 장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저의 타향살이를 다 합치면 여기서의 생활은 굉장히 난이도가 낮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살기 편해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결혼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고 되게 먼 미래처럼 느껴지고 이래서 이 이유는 아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한 승무원 생활 그리고 회사 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괴리감이라고 하죠.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이만큼인데 실제로는 막 이렇게 아래에 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현타가 와서 좀 퇴사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승무원이 되기 전에 입사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막 엄청 들었어요. 걱정도 좀 걱정이 들었지만 그냥 마냥 좋았어요. 저 장수생이었잖아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승무원이 내가 직접 됐고 나중에 유니폼을 입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 같은 비행을 하고 돈도 벌고 막 이런 생각에 마냥 신났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입사하고 비행 3개월까지도 계속 신났었어요. 유니폼을 직접 입어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직접 유니폼을 입었다. 이거 진짜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유니폼 입고 막 제가 가고 싶은데 비딩해서 비행 가서 피곤한지도 모르고 나가서 놀고 도시 구경하고 월급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마냥 신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3개월이 지나고 일이 익숙해지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면서 현타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일이 익숙해지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너무 많고 힘드니까 몸이 또 아프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유럽 섹터 같은 경우에는 비행 시간이 짧은 데에 비해서 서비스가 많은 거예요. 7시간이 좀 채 안 되는 비행에 메인 서비스가 한 3개씩 되는 정말 쉴 틈 없이 막 진행되는 이런 서비스가 좀 되게 벅차다고 느껴지기 시작했고 막말로 아니 서비스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초반에는 몰라요. 초반에는 그냥 서비스를 한다 이러다가 좀 일이 익숙해지면은
아니 비행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서비스가 메인 서비스가 이렇게 많은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왜 그라운드에서 돈 안 줘? 우리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일 많이 하고 턴에서도 쉴 틈 없이 일하는데 왜 그라운드에서 돈을 안 주지? 이런 부당함을 조금 느끼기도 하고 갑자기 오만에어를 보낸다거나 그라운드 듀티를 준다거나 하는 이런 부당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레이오버가 너무 짧다는 걸 알게 돼요. 신입 때는 그냥 마냥 신나니까 나가서 놀기 바쁜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일이 익숙해지면서 몸도 많이 아파오고 체력이 지치고 이러니까 레이오버가 짧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놀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단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레이오버가 길어야 24시간입니다. 보통 24시간 이하가 더 많아요. 진짜 비행 예를 들면 미국 비행하고 왔는데 쉴 시간이 22시간, 21시간밖에 없어요. 시차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 나 진짜 미국 너무 와보고 싶었고 여기 뭐 LA 너무 구경해보고 싶었는데 뭐 잘 시간, 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호텔이 그렇게 엄청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어떤 호텔은 사실 숙소 위치가 시티에 있긴 한데 모든 숙소가 모든 호텔이 다 시티에 있진 않습니다. 공항에 있는 호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공항이 아니더라도 시티와 떨어져 있는 이런 호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시티까지 나가는데 한 30분, 40분 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쉴 시간도 별로 없고 피곤해 죽겠는데 시티까지도 멀어 잘 안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비행을 하면서 레이오버를 잘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일이 굉장히 많은데 미니멈으로 비행을 하지 레이오버가 짧아서 레이오버 때 쉬기 바쁜 거예요. 나가서 놀고 싶어? 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쉴 시간도 없어. 그냥 쉬는 거지. 이런 일상이 반복이 됩니다. 나는 여행 같은 비행을 하려고 왔는데 여행 같은 비행이 뭐야. 쉴 시간도 없고 비행 때 구린 호텔에서 조금 잠자고 쉬기 바쁘고 이런 저를 보면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전적인 월급 문제에서도 조금 현타가 옵니다. 중동이면은 오일머니잖아요. 저 돈 되게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동 항공사 하면 돈 되게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비즈니스 크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비즈니스로 승진한 다음에는 조금 금융치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코노미에서는 저는 단 한 번도 금융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2년이 되기 전에는 매달 회사에서 이제 디덕션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월급에서 까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투케이스 디덕션에 뭐 서비스 본드 디덕션에 이것저것 디덕션하고 저 같은 경우는 턴이 많고 비행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60에서 70시간 정도였어요. 미국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러면 한 300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월급이 300이 안 되다니. 저는 한국에서 벌었던 거랑 비슷하거나 덜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리핀, 인도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랑 가끔 비행을 하면 친구들이 되게 좋은 바이브를 가지고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몇몇 친구들이 막 여기서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 서포트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여기서 돈 모아서 돌아가서 고국에서 집 살 거야. 나는 뭐 비즈니스 시작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은근 많았거든요. 그거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럽고 동시에 조금 현타가 온 거예요. 저희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을 버는데 그 친구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잖아요. 나는 집을 살 거야. 나는 비즈니스를 시작할 거야. 나는 뭐 동생 대학 보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데 저희 한국인들한테는 그 돈이 집을 살 수 있는 돈은 아니란 말이죠. 전세 자금에 보탤 수 있는 정도? 전세도 힘들죠. 한국 물가 너무 비싸고 집값 너무 비싸고 저는 제가 이번 생에 절대 집을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모아서 그냥 조금 보태는 정도지 이걸로 내가 새로운 출발, 사업을 시작해, 집을 사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가끔 들으면 또 현타도 와요. 아, 누구는 미래를 꿈꾸는데 나는 여기서 미래를 꿈꿀 수가 없구나 이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정말 여행 같은 비행을 하고 이런다면은 돈이 적어도 저는 경험을 위해 온 거다라는 약간 정신순리로 좀 버티겠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 몸도 아파. 미니멈으로 쉬면서 비행을 가는데 레이오버 짧아가지고 호텔도 멀어가지고 제대로 여행 같은 비행 절대 못해요. 근데 금융치료도 안 돼. 그리고 플러스로 뭐 여행 같은 비행 못해도 우리는 여권 파워가 좋으니까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스텝 티켓으로 뭐 오프 때 여행 가면 되지 않을까? 4일 오프를 신청을 해서 막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잘 실천을 쉽게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4일 오프 신청하면 로스터가 망합니다. 4일 오프를 받는 대신에 나머지 이제 비행 스케줄이 좀 약간 거지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4일 오프 신청해서 저희가 딱 계획한 대로 여행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스텝 티켓은 컨펌이 아니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당할 수도 있고 당장 이번 달에 저처럼 오프로드를 당해서 여행을 못 갈 수가 있고 가더라도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아무리 스텝 티켓 할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은근한 돈의 부담이 된다는 거죠. 한 번 여행을 가면 항공권 3, 4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잡고 숙소에 뭐에 하면 100만 원은 그냥 나가거든요. 어떻게 매달 이렇게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써가면서 여행을 해요. 한국만 가도 솔직히 돈이 100만 원씩 깨지는데. 그래서 이게 은근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돈을 전혀 안 모아, 나는 그냥 돈 버는 대로 다 쓸 거야, 이러면 여기 월급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돈도 세이빙하고 쓸 곳을 다 이렇게 분산시켜 놨다면 매달 4일 오프를 비딩해서 여행을 가는 것도 은근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종합해 볼까요? 내가 생각했던 상상. 멋진 유니폼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 같은 비행을 하며 돈을 버는 나. 그렇지만 현실은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고 호텔 위치 시티랑 멀고 레이오버 짧고 쉬기 바쁘고 그래서 여행 같은 비행 못하고 오프 때 또 비딩해서 여행을 가자니 은근히 부담이 되고 4일 오프 비딩하면 로스터 쓰레기처럼 나오고 그렇다고 월급날 금융치료도 안 됨. 이럴 거면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한번 크게 현타가 와서 퇴사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내가 기대했던 승무원의 모습이랑 너무 달라서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또 크게 퇴사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매너리즘이 좀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승무원은 단순 업무의 반복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매일매일 다른 승객을 만나고 매일매일 다른 승무원들이랑 일을 하지만 결국에 하는 일은 모두 똑같기 때문에 항상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다가 여기서는 굳이 제가 엄청난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맨날 똑같은 단순 반복 업무만 하다 보니까 제가 바보가 돼가는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는 최소한으로 내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업무 문서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말정산이 될 수도 있고 공과금을 내는 걸 수도 있고 뭐 연봉 협상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뭐가 좀 많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집도 알아서 회사가 다 해줘, 보험도 알아서 회사가 다 해줘, 출퇴근도 알아서 회사가 다 해줘, 비자 뭐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은 또 단순 반복 업무야. 생각이 필요 없는 그냥 단순 반복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스스로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서 이 일이 맞나?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약간 제 커리어에 대한 좀 불투명한? 뭐라고 해야 되죠? 제 커리어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이게 맞나? 매일매일 같은 업무, 같은 말만 하고 치킨, 비프, 베지, 오렌지 주스, 망고 주스 뭐 이런 것만 계속하고 또 오프 때 너무 힘드니까 운동할 시간도 별로 없고 책도 많이 안 읽고 한국 뭐 뉴스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바보가 돼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 그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그만큼 힘들었지만 너무 다른 업무를 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재미없다, 너무 정적이고 물론 몸은 힘들지만 너무 머리를 안 쓰다 보니까 제가 멈춰 있고 오히려 도태되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퇴사 생각이 좀 세게 들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잘 극복하고 다니고 있냐, 그냥 조금 많이 내려놨어요. 어쨌든 이 직업을 선택해서 여기 온 건 저잖아요. 계속 후회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보내서 왔어? 아니잖아요. 다 내 선택으로 온 건데 누굴 탓해? 나를 탓하면 또 내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여기는 내가 내 선택으로 왔고 이미 온 이상 당장 그만둘 거 아니면은 좀 최대한 즐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돈 버는 거는 어차피 그냥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가 5번째 직장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다 힘들었어요. 다 다른 힘듦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몸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근데 한국에서도 몸 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 힘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돈 버는 건 힘들다, 남의 돈 버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점을 보면서 살자라고 생각하고 조금 무난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하고 매 비행 때마다 퇴사하고 싶어요. 조금 지겨운 건 있어요. 너무너무 지겹고 가끔 너무 비행이 가기 싫거든요. 저 특히 요즘 너무 비행이 하기 싫은데 뭐 어떡해요. 돈 벌어야지. 여기 왔잖아. 진짜 때려칠 거 아니면 다 비행 가야지 어떠겠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무직 친구들, 일하는 모든 사람들 누가 즐겁게 회사를 가요. 다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잖아요. 저도 그냥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편해요. 나만 일하기 싫은 거 아니고 다들 한국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 일요일 밤에 불행한 것처럼 저도 그냥 비행 가기 전날 조금 가기 싫어서 좀 불행한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항상 사직서를 품고 일하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나중에 후회를 덜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동안에 장점만 보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저 원래 지금까지 그냥 다 갑자기 퇴사했거든요. 이렇게 다니다가 못 버티겠다 이러면 또 하루아침에 뭐 어떠한 신호도 없이 갑자기 퇴사서 내고 나 퇴사도 됐어, 이날 마지막 플라잇이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퇴사 브이로그로 찾아뵐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퇴사 생각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았습니다. 퇴사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이 5번째 직장이니까 퇴사를 몇 번을 한 거야. 퇴사에는 제 경험상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직 그 용기가 없어서 퇴사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퇴사를 하신 많은 용기 있는 분들 모쪼록 앞으로 좋은 일만 있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곧 퇴사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퇴사 브이로그를 찍을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